네, 이번 한 주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주고받았을까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병헌 씨가 이제 변사체로 발견되고 또 그 아들 대균 씨가 이제 구속되고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하거나 이제 붙잡히고 일련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유병헌 씨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괴담도 참 많이 이제 나타났는데 점차 사그러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도 그렇습니다. 수사에 나선다고 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예, 괴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괴담이 지금 유병헌 시신 바꿔치기 괴담이라고 해서 그 시신이 유병헌 본인이 아닐 것이다. 유병헌 본인은 지금 가짜 시신을 놔두고 어디로 밀항해서 1년 후에 어디 해외에서 사진 찍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괴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고 그 근거로 나오는 것이 시신의 키가 지금 150c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유병헌의 키보다 작다. 그 외에도 또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시신이 반백골이 되며 반백골 시신에서 지문은 또 어떻게 채취하며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 다단계 4조 원 사기범 조이팔 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생존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유병헌도 아마도 생존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티즌들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미 시체가 4월 달에 발견이 됐는데 숨기고 있었다라든가 발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유병헌이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50 인사 등 고위층에서 혹시 자신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일부러 이제 유병헌을 살해하고 시신을 거기다 가져다 놨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시신 바꿔치기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신빙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이제 다만 유병헌 살해설 이 부분 앞으로 더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괴담이 끊이질 않는 걸 보면은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실까요? 네. 유병헌 시신 관련 국가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리얼미터가 7월 25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무려 57.7%가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24.3%,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을까요? 30대가 77.8%에 달해서 불신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20대와 40대가 이었는데요. 모두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이 유병헌 회장이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 않는 거죠. TV에서 한 달 이상 계속 보여준 것이 유병헌 회장이 얼마나 초인 같은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가. 황제 도피를 하고 있다. 황제 도피를 하고 어느 대회장에 나타나서 갑자기 윗옷을 벗어 제치고 배를 막 꿀렁꿀렁 하면서 발차기를 하고 저렇게 정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밤길을 좀 헤매 다녔다고 해서 갑자기 사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자체가 워낙 이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저 큰 배가 바다에서 갑자기 쓰러지기까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그리고 그 안에 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보인 해경의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소극적인 태도 그런 것이 이미 국가 시스템이 워낙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검찰이 유병헌 회장을 빨리 잡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유병헌 회장 세력을 좀 굉장히 특이한 세력 무슨 군대 특수부대처럼 이렇게 좀 신격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10만 구원파가 군사 조직처럼 유병헌 회장을 지키고 있고 신엄마, 김엄마가 총괄 조직으로 KGB처럼 이렇게 유병헌 회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왔는데 갑자기 혼자서 쓸쓸히 죽어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언론도 너무나 그동안 불분명한 정보를 많이 보도해 왔는데 유심칩을 수십 개를 바꿔가면서 휴대폰을 쓴다더니 발견된 사체에는 휴대폰이 아예 있지도 않고 그리고 호위무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더니 막상 경찰에 잡히고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등 알고 보니 여린 사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너무 이야기가 뒤죽박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적인 정보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유병헌 회장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의혹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괴담이나 음모론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연예인 타블로시의 학력 위조 사건 때도 이제 결국은 뭐 법정까지 갔었는데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불신이 이게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6.25 때 대통령이 또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고 세월호 때 선장은 또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데다가 네. 또 우리나라 국가 그 기관이 과거에 가첩단 조작 사건이라든가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이미 많이 잃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아니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따지면서 뇌물 주고받고 짬짬이를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불신이 굉장히 만연하기 때문에 공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번에 그 축구 감독도 우리 스스로 한국 사람을 선임하지 못하고 네. 외국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괴담이 자꾸 유포되니까 경찰이 이 괴담 유포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비웃음, 냉소, 불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역시나 또 이제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 좀 비웃고 믿지 않는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역량을 상당히 갉아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불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국 사회 불신이 깊은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재조명한 영화 명량. 예, 지난 며칠 전에 그 수요일에 개봉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첫날부터 상당히 많은 관객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이제 4.3 문화가 최대 있는 행스포, 예. 날이기도 한데 예. 어떤 영화입니까? 명량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과거의 울돌목에서 왜군의 적선 300여 척을 맞서서 불과 13척의 우리나라 전선으로 맞서 싸운 세계 해전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전투인데 바로 그 전투를 그린 영화고 여기에 지금 그 관객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신드롬이 생길 정도라고 예, 하던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인기가 아니라 예.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네티즌이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바로 성웅 이순신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흠집내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흠집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고 이 영화를 계기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네. 우리 사회에 이순신 신드롬이 불어닥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수요일 요즘 그 사극 열풍이라고 이제 뭐 불만큼 사극 드라마 영화들이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뭐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불신의 근원의 뿌리로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렸다 말씀드렸는데 그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그 기득권 시스템이 이순신 장군을 버리고 고문하고 이랬을 때도 네.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백성을 지킨 지도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백성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거기서 이제 도성인을 버린 임금이 백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양반만 지키는 장군이 아니라 일반 뭐 천민이라든가 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똘똘 뭉치게 해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십을 국민들이 다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명량의 해전 때 맞서 싸운 적군이 바로 일본군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일본의 우경화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을 쳐부수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나라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줄 그런 어떤 한국형 히어로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명량 이순신 장군에 투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눈물을 흘리는 관계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적선이 수백여 척이 명량에 새카맣게 몰려드는데 예. 우리나라 해전은 지금 12척밖에 없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12척이 다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혼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설정은 실제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고 이순신 장군이 저런 악전고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그런 감동의 새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역사적 사실하고는 한 몇 % 정도 이렇게 좀 일치하는 겁니까? 역사적 사실하고는 100%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많이 예. 이제 영화적인 가공이 들어갔는데 예.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홀로 대장선이 이 적선들에 맞서 싸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